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7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그 영기필 교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내준 그런 과제 관련한 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7주차에서는 회귀 분석과 관련되는 모델링과 관련되는 내용을 한 주 강의를 하고요. 8주차에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준 거, 또 필요한 문제풀이 그런 시간을 한 주 갖고 9주차 때 이 7주차까지 진행했던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간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7주는 회귀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한다. 다시 8주는 문제풀이 시간을 갖는다. 9주차에는 여러분들 중간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회귀 분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5주차 세 번째 시간에 회귀 분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즉 반응변수 y가 설명변수 x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이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절한 관계식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또한 그런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 그 x랑 y 사이의 그런 또 관계가 직선적 관계일 때 우리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곡선적 관계일 때 비선형 회귀 분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설명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단순 회귀라고 했고요.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다중 회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반응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다별량 회귀다. 그래서 회귀 분석의 그런 분류를 여러분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설명 변수가 한 개이고 직선적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러니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축을 보면요. 가로축이 이제 한글로는 예약 대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변수 x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에 해당되는 게 판매 대수 또는 판매량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y라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우측에 노란 박스에 보면 x가 있고 y가 있죠. 그렇죠? x는 예약 대수, y는 판매 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x, y에 해당되는 자료값들을 왼쪽에 그 가로축, 세로축에 좌표로 점을 찍어보면 거기 점이 맨 왼쪽에 있는 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x로 봐서 11, y로 봐서 29 그런 점들이 찍혀 있죠. 그래서 검은 점들이 바로 x랑 y에 해당되는 점들을 갖다가 좌표값들을 찍어 놓은 것이다. 그게 이제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그런 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관계식 직선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직선. 그 직선을 구하면 여러분들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y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y = a 플러스 bx 1차 함수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직선식을 구한 것이 여러분들 것이 보면 yi는 a 플러스 bxi에서 절편이 얼마요? 9.74 더하기 1.44xi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직선식이 구해지면은 우리가 그런 직선식에 의해서 예측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x값을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y값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값 11을 집어넣으면 9.74 더하기 1.44 곱하기 11 하면 첫 번째 예측값 25.5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측값 y2 햇은 9.74 더하기 1.44 곱하기 두 번째 x값 19를 곱하면 37.1 이렇게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것이 여러분들 슬라이드 하면 맨 우측에 나와 있는 y 햇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점이 있잖아요. 10개 자료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10개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즉 10개 점들의 공통성에 해당되는 직선 예측식을 구하면 어떠한 x값을 주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즉 예약 대수를 주면은 판매 대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설명 변수는 x 하나 예약 대수고요. 반응 변수는 y 판매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점들은 검은 점인데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값하고 우리가 예측 값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차 또는 잔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뒷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료점들 중에 맨 우측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측점을 보면 우측점이 y10이죠. 정확하게는 y10이에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값은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x10이라고 하는 직선 플러스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오차를 더해주면 y 값이 딱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값은 89거든요. 89가 우리가 예측값으로 표현되는 건 얼마예요? 80.3 플러스 나머지가 얼마예요? 8.7이 이제 오차의 추정값 잔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y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모형은 반응 변수 y, 이제 판매량을 설명 변수 x, 이것은 예약 대수의 일자 함수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즉 y 값은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과 표현되지 않는 오차 부분으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밑에 첨자 i는 개체 번호, 레코드 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알파 절편환과 베타 1차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직접 추정해야 될 우리의 모수, 모르는 미지의 모수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귀 모형에서는 회귀 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알파는 절편항을 나타내는 회귀 계수, 베타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그러면 뭐예요? xi 값이 0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값이 바로 여러분들 절편항이고요. xi가 값이 하나 증가하면 베타 곱하기 x 값이니까 y 값은 베타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x가 1단위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양이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는 회귀계수다. 또한 오차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선에 의해서 모든 자료가 다 설명되지 않으니까 남은 찌꺼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설명 변수 x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반응 변수 y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그런 보통 오차항은 우리가 이제 이 회귀 모형은 이제 선형성, 또 오차항은 분산이 같다, 또 독립적으로 얻어진다, 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형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뒤에 가서 이 오차항에 대해서 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포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분포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은 계수를 추정한다든지 또는 앞서 배웠던 추정과 검정을 하는 그런 걸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회귀계수에 대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선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에서 xi는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는 주어지는 거고 플러스 오차 i는 변하는 겁니다.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해진 것 플러스 변하는 수가 있으니까 yi도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례는 12개 기업에 대해서 1년 광고비와 매출액을 조사해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이 모형의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아까 직선식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회귀 모형은 i번째 반응값 yi는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에 플러스 뭐 찌꺼기 오차를 더해줘야 등호가 성립한다. 그럴 때 첨자 i는 관찰치 번호를 말한다. 1부터 점점점 n이니까 n개의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화면 하단에 여러분들 표현되어 있는데요. x, y의 그 점들, 원래 자료점들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 직선식이 y hat i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식은 오차가 없죠.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xi 이렇게 회기식을 구한 것. 그 알파 hat을 a라고 뒀고요. 베타 hat을 b라고 해서 bxi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보면 검은 점, 동그라미 검은 점이 y1이고요. 그거 해당되는 내린 예측값이 y1 hat입니다. 그래서 y1 마이너스 y hat 하니 그저 그림에서 빨간 거로 표시된 부분만큼이 뭐예요? 찌꺼기죠. 찌꺼기.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것. 그런 것들을 잔차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그런 잔차들은 원래 자기 값에서 이 직선으로 표현되면서 희생된 거잖아요. 희생된 양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나는 검은 점인데 직선으로 생각을 대표값으로 공통성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식을 구하는 값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희생된 정도거든요. 그런 희생된 정도가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희생된 정도, 두 번째 희생된 정도, 세 번째 희생된 정도 이런 찌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요. 0이 돼요. 일종의 편차에서. 그래서 그냥 더하지 못하고 그 찌꺼기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서 그것이 뭐가 돼요? 개별적인 희생을 제곱한 것의 합한값이 최소가 되게 희생이 최소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가 되게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잔차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구한다. 그래서 최소제곱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LSE라고 약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거기 yi에서 y hat i 예측값을 뺀 차이를 제곱한 것들을 깡그리 다 더해서 그것이 뭐가 되게 최소가 되게 절편과 기울기를 구해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한 것이 최소제곱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절편 a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y바 마이너스 bx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절편 베타 hat 즉 b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가로 닫고 yi 마이너스 y바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제곱 추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회기 모형의 개수 알파와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오차들의 제곱합 즉 잔차들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회기계수를 즉 개별적 희생된 정도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최소제곱법이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x값, y값 이런 것들이 n개가 쌍으로 얻어졌을 때 그들 간의 오차 제곱합 또는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식이 뭐예요? yi 마이너스 y hat i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제곱 즉 y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i의 제곱 그것을 모두 다 더해서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a하고 b를 구해야 되니까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한 거죠. 식이 두 개 필요해서 그것을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면 앞서와 같이 최소제곱 추정치 알파 hat 즉 a는 y바 마이너스 베타 hat x바가 나오고요. 베타 hat은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곱하기 yi 마이너스 y바로 계산돼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기울기, 회기계수 기울기는 베타는 뭐냐면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y hat 이꼬르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x에서 x 값이 커지면 베타 hat이 플러스면 곱해서 플러스니까 y 값이 커지죠. 그래서 x가 1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따라서 증가한다. 음수면은 y hat은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x에서 베타 hat이 음수니까 x 값이 커지면 마이너스랑 곱해서 y 값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커지면
Y값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공부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회귀식을 구해야 된다. 즉 알파 헷, 베타 헷을 구해서 Y 헷은 알파 헷 플러스 베타 헷 X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건요. Y 헷 이꼬로 알파 헷 플러스 베타 헷 X에서 베타 헷 회귀 계수가 0이라고 하면 베타 헷이 0이라고 하면 X값 즉 광고비를 아무리 느리더라도 베타 헷이 0이니까 0하고 곱해져서 Y 헷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회귀계수 베타 헷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X값, 설명변수의 값을 반응변수 Y로 보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이런 거죠. 베타가 0이다라는 건 즉 X값이 Y에 영향이 없다. 이게 기무가설이에요. 대립가설은 X값이 Y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정통계랑 T검정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 통계량 값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면요. 설명변수 X가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죠.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기무가설에 보면은 H0는 뭐예요? 베타가 0이다. 그러면 뭐예요? Y 헷은 알파 헷 플러스 베타 헷 X에서 베타 헷이 0이면 0 곱하기 X니까 X값을 아무리 변화를 주더라도 0하고 곱해져서 Y의 영향이 전혀 값에 변화를 주질 않죠. 그래서 귀무는 없다잖아요. 설명변수 X가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가 귀무가설이고요. 이것이 기각되길 바라는 거죠.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니까 Y 헷은 알파 헷 플러스 베타 헷 X에서 베타 헷이 0이 아니니까 X하고 곱해져서 베타 헷 X만큼이 Y에 기여하게 되죠. 그래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T검정을 통해서 이것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아래 한번 결과식을 한번 보세요. 화면 아래에 그 식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variable, intercept, 그 다음에 ADVR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은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intercept이라고 하는 건 절편항을 말합니다. 절편항. ADVR은 광고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estimate라고 돼 있죠. estimate. 그게 이제 회귀계수를 추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절편항은 3.285. 회귀계수 베타햇은 1.59716. 그래서 위에 매출액 세일즈는 3.285 더하기 1.59716 곱하기 광고비 이렇게 회귀식이 구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3.285를 3.28, 1.59716을 1.60 정도로 반올림해서 여러분들 그 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STDERR은 바로 추정치, 그 추정량의 표준 오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9716 베타 헷 나누기 그것의 표준 오차 0.07483을 하면 그 t 값이 21.34가 나온 거예요. 그에 해당되는 유의확률 p 값이 0.000으로 굉장히 작은 거죠. 0.05보다 작으니까 귀무가설 H0가 뭐가 돼요? 기각이 되죠. 그렇죠? 기각이 돼서 설명변수 X 즉 광고비는 반응변수 즉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앞서 한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을 보면요. 베타는 기울기 베타는 X값의 변화를 반응변수 Y로 보내주는 부분을 말한다.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 베타 햇에 대한 해석은 설명변수 X가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대립가설이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X값 아무리 변화를 해도 광고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매출에 영향을 못 주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무가설 베타 이크로 0의 문제는
결과 해석에 앞서 반응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를 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와 관련되는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T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기무가설에서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T 통계량에 해당되는 P값, 우리는 0.000으로 거기 나와 있죠. 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해서 유의한 영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주면 되고요.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커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석을 보면요. 기울기에 대한 추론에서 기울기에 대한 T값은 베타 헷 1.597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0.07로 나누면 21.34라고 하는 T 통계량 값이 나와 있고요. 앞에 결과를 보면 알 거예요. 이에 대응되는 P값은 0.000입니다. 즉 0.001보다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유의 수준을 0.0으로 할 경우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므로 설명 변수인 광고비가 반응 변수인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뒤에 이제 분산 분석표에서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거와 이런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가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모형 전체에 대한 결과와 해당되는 회귀 개수에 대한 검정 결과가 항상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울기 베타 헷, 즉 B는 1.60인데 이것은 광고비가 1단위 증가하면 매출액이 1.6 곱하기 1, 즉 1.60 단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회기식을 만들어낸 것. 그래서 절편항에 대한 것 기울기 3.28, 기울기에 대한 것 1.60을 이용해서 추정된 회기식은 세일즈, 즉 매출액은 3.28 더하기 1.60 광고비. 그럼 광고비를 집어넣으면 매출액이 얼마 될 것인지를 언제든지 예측해낼 수 있죠. 회기식을 만들어낸 것 하나. 두 번째는 뭐였죠? 회기계수, 즉 설명변수 X에 대응되는 회기계수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회기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 5주차 마지막에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 변수가 하나인 그리고 선형 관계인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회귀식을 구하는 것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구한다. 회귀 계수에 대한 검정 T 검정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